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괴담이 돌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핵심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류일임 위원장의 청부 민원 행위겠죠. 근데 그게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네. 예, 수사를 안 하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인지 시점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이 언제 인지했냐. 이게 뭐와 연결되는지는 아시죠? 이건 내부 규칙 위반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제 9월 14일 2023년 예, 종편 보도팀장이 장경식 단장에게 이상하다라고 보고했죠. 종편 보도 팀장이 당시에 장경식 팀장이었습니다. 장경식 팀장에게 보고했죠. 예,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요게 그 류일임 위원장에게 보고하러 가겠다. 요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고했는 줄 알았는데 장경식 단장은 국회 출석해서 보고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사실입니까? 저는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14일 날 류일임 위원장은 인지했을 것이다.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9월 27일 날 인사위원회가 소집됩니다. 그 9월 27일은 어떤 날인지 알죠? 내부 게시판에 누군가가 류일임 왜 회피 안 하냐 이 안건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인사위원회가 소집되지는 않았고요.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죠? 거론이 됐습니다. 예, 거론이 됐는데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 안 한다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합니까? 인사위원장은 사무총장이고 소집권자도 사무총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무총장이 이현주 사무총장이 임명되기 전이어서 박종현 현 감사실장이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무대행이 아무리 본인이 인사위원장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인사위원회를 거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개 위원장이 다 압니다. 인사위원회 소집되면. 왜냐하면 어쨌든 방통위가 아니라 여긴 방심이라 최종 인사권자가 류일임 위원장입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신분이 민간인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위원장 모르게 열겠다 혹은 열까? 이럴 수 없습니다. 사무총장이 그렇게 일하면 잘립니다. 요게 두 번째 시점이에요. 류일임 위원장은 게시물을 봤을 것이고 게시물을 인지했고 그래서 청부 민원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 여기 두 번째입니다. 근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듣다 보니 이전 방심위도 일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근데 이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네. 네, 류일임 체제와 이전 방심위 체제가 근본적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과거에도 그 여야 정치권에서 추천된 위원들 간에 뭐 성향 차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라는 조직이 서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토론을 통해서 서로 이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류일임 씨가 오고 나서는 그런 위원회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아니네요. 네, 그냥 독임제네요. 독임제. 현재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감사실장이 류일임 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관련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포함한 모든 것?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종현 감사실장이 지난해 9월에 사무총장 대행이었나요? 네. 그 시점에. 그러면 이분이 이 청부 민원과 청부 민원 이후 처리에 관여했다고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관여할 수도 있죠?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감사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어느 날 그 류희목이라는 이름의 민원인이 있었어요. 네, 그럼 누구나 의심할 것 같아요. 이게 류 씨가 일단 흔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류희까지 같은 게 류일임, 류희목, 이름이 너무 똑같잖아.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방심위 내부 담당 직원이
이 민원 사주라고 알려진 청부 민원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누구였든지 간에 그 이름을 보면은 궁금하네 하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겠죠. 그래서 구글 검색 결과에 쌍둥이 동생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단지 기사만 본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일하고 있는 이렇게 유교 관련 선비 무슨 문화원 내 이메일 계정 그 도메인이 같았던 것까지 아마 확인을 했다고 전 들었습니다. 중요한 얘기하는데 저에게 말을 걸어서 마무리를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구글링을 해서 그냥 알아냈던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인이 뭐 전화번호하고 이메일도 이제 입력을 하니까 이메일 계정까지 이 사람이 정말 친동생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것이고요. 아까 뭐 나이스하고 뭐 행정 전산망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다 구글링으로 찾아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창현 위원장께 네. 좀 전에 방심위 노조위원장이 답변할 때 경찰이 방심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기자 이름을 넣었다 그랬어요. 4명 정도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셨죠? 네네. 예, 그렇게 넣는 것